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뮤식입니다. 목요일의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갭 상승을 했다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지만, 어제인 금요일에는 다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4581점에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목요일 시초가 대비해서는 이렇게 높게 올라 주었지만,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과 여기 이렇게 갭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리버설의 패턴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러한 다이아몬드 리버설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이아몬드 컨티뉴어스 패턴이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참고로 차트 패턴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로 여기 엘리엇 웨이브 파동이라던가 다이아몬드 패턴, 라이징 웨지 패턴처럼 텔레그램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차트 애널리시스 부분에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시다면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빅테크로서는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좋았고, 그와 동시에 특히나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원유 중소형주인 CP와 OB, 그리고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었던 오빈티브 또한 펀더멘탈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무작정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많은 이벤트들이 잡혀 있고요. 과거 많은 분들이 예상과는 달리 연준은 7월달에도 금리를 1차례 올렸으며 인플레이션에 무기감을 줄 수 있는 매크로 데이터 또한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부터 꾸준히 인플레이션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해왔으며 지금도 일관된 분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제의 경우는 이렇게 Employment Cost Index부터 PC 그리고 University of Michigan 1-year to 5 to 10-year inflation까지 발표가 되었는데, Employment Cost Index의 경우는 1.1%는 컨센 대비해서 1.0%가 나오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실제 수치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PC 또한 거의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하우징 부분이 제외된 서비스 쪽의 슈퍼코어 PC를 보시면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5%의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별다른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022년 올타임 로우 대비해서는 이렇게 높은 상태이고, 2021년 초 대비해서도 그렇게 큰 개선점이 없습니다. 정작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5%의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PC의 상승을 막는 데 기여했을 뿐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University of Michigan 1-year과 5 to 10 years 인플레이션 수치도 나왔는데 사실 크게 개선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스티키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음 주에도 많은 이벤트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8월 3일 같은 날에 기다리고 있고, 여기 있는 이 엔비디아는 조금 남은 상태인데, 잘 보시면은 테슬라와 메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implied volatility는 실적이 나오면서 크게 녹아내렸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녹아내릴 때 콜이 더 많이 녹아내렸냐 혹은 푸시 더 많이 녹아내렸냐에 따라서 실적이 나온 직후의 주가 움직임이 달려있고요. 실제로 테슬라의 경우는 실적 발표에 앞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여기 주황색인 콜이 하얀색인 풋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하게 되면은 콜이 더 많이 녹아내림에 따라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텔레그램 멤버십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미리 설명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의 경우는 earning per share와 매출액이 발표되고 전부 다 빗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라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8월 3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 이 두 개의 기업의 여기 implied volatility는 녹아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멤버십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매크로 데이터들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Initial Jobless Claims와 Continuous Claims, 그리고 PMI 지표들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ISM Service Index도 있고 다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장에 있어서 제가 추구하는 원칙은 저평가 기업을 지상으로 투자를 하되 고평가 기업은 철저하게 비하자입니다. 지수가 떨어지면은 마치 모든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폭락장에서도 상승한 주식이 있고요. 상승장에도 모든 주식이 다 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스톡 피킹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이며 개별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숙제를 철저히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전 매크로 관점에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옵션 세력들의 힌트에 더해서 발굴을 해왔고 이렇게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려왔습니다. 당연히 이미 구글이나 아마존은 분석을 드리면서 이렇게 저렴할 때 여러 차례 매수를 하면서 모아 나가왔고요. 아마존 또한 마찬가지로 미리 분석을 드려서 매집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 이상 저렴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를 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개별 주식들인 이렇게 쇼피파이와 캐터필러 그리고 페이팔을 옵션 세력들과 연계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50%, 28%, 17%로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원유 펀더멘탈은 제가 이렇게 매일 분석 드림으로써 앞으로의 거시경제 흐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앞으로의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나름대로 봐야 할 텐데요. 6월달의 헤드라인 CPI는 3.0%로 마치 인플레이션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그것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CPI 성장률이 떨어지는 에너지 가격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0%의 성장률을 보여줌에 따라서 생겨난 기저효과 때문이고 이제 6월달이 지난 지금 기저효과 부분이 사라지는 시점부터의 12개월이 평가된 시점에 있는 데다가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미 채권에서는 헤드라인 CPI가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이유는 이렇게 CPI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머무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패턴은 계속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지는 것입니다. 첫 1, 2개월이 유효한 부분이며 이 부분은 앞으로의 데이터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CPI 스왑 마켓 쪽에서는 이미 CPI가 반등할 것이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레이트를 보시면은 8월 달에는 이렇게 3.44% 그리고 9월 달에는 3.22%로 지금의 수치인 3.0%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제자화되는 이유는 당연히 원자재 때문이고요. 원자재 상승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휘발유 값은 1,700원으로 훌쩍 오른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미 원유 펀더멘탈을 매일매일 실제 로우 데이터로 관찰하고 지난달부터 매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튜브에는 물론이고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매일매일 분석을 업데이트 드렸고요. 휘발유 1,700원의 흐름은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이미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는 유가의 상승과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시작되고 있고 설사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이미 원유 기업을 상으로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크게 걱정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강하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연준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를 시작으로 해서 아주 천천히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원유에 대한 분석은 이미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유를 이렇게 드렸으니 참고를 하신다면 다음 주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7월 말까지만 이렇게 반값 이벤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